이거는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누가 읽느냐? 학생들만 읽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읽는 거예요. 자, 준비. 학생들 마음 편하게 하세요. 해석은 부모님께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학생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준비 시작.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아이들 요즘 발음 참 좋죠, 그렇죠? 부모님들 자 이제 해석하시죠. 준비. 자, 준비.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옆에 인용문이 있는 그림입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모든 것을 믿지 마십시오. 누가 얘기하고 있죠?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링컨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 자체가, 이 이미지 자체가 이미 사실은 이 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그림, 사진, 그럴듯한 표, 그럴듯한 데이터, 그리고 그럴듯한 양력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진리구나, 그게 정답이구나 라고 쉽게 현혹됩니다. 그런데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럴듯한 표, 그림 있다고 해서, 또는 선생님이 대단한 양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 입시, 그리고 내 아이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원전을 찾아서 내 손으로 반드시 정리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정리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갈 대학은 몇 개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많아야 10개 남짓만 찾아보시면 돼요. 대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일반 대학이 200개 가까이 있지만 그 중에 내 아이가 또는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대학은 기껏해야 15개, 정말 많이 관심 가져야 15개 전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반드시 내 손으로 찾아보겠다는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입시의 시작이에요. 또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시네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럼 도대체 그 원전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가? 보시죠. 입시 환경에 대해서 핵심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핵심 정보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가장 크게 발표되는 3가지 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8월 말에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 발표돼요. 대교협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준말입니다. 대교협에서 전체적인 입시의 틀을 보여줘요. 언제라고요? 1학년 8월 말입니다. 그럼 올해죠. 올해 8월 말이 되면 우리 아이들의 대입과 관련된 기본 정보가 나오는데, 이 기본 정보가 뭐냐? 수시의 일정과 정시의 일정, 그리고 크게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지금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말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바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사안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올해 8월 달에 큰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을 8월 말에 발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끝날 때쯤이 되겠죠. 또는 2학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 기본 사항이란 게 있었어. 뭐가 바뀌었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표 한번 보시죠. 고등학교 2학년은 어떻습니까? 언제 발표죠? 언제 발표죠? 4월 말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전화 꺼내십시오. 그리고 캘린더 빨리 꺼내세요. 2025년 4월 말을 클릭하십시오. 빨리. 25년 4월 말을 클릭하시고 시행계획 확인하기. 꼭 알람 설정해 두세요. 안 그러면 까먹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되는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은 대교협에서 전체적인 틀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각 대학들이, 우리 대학은 너희 지금 고2지? 너희가 고3이 된 내년에 수시에서는 이렇게 뽑고 정시에서는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간략한 수준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꽤 자세해요. 적어도 어떤 전형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어떤 과에서 선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이 시행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전부 다 알람 설정하셨죠? 내년 4월 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 그래서 이 시행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입과 관련된 자료 중에 가장 최신 자료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한 설명인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입시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전부 다 2025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 왜 2027 대입 설명했는데 왜 2025예요? 2026도 2027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2024는 이미 올해 치러졌고
2025는 시행 계획이 나와 있죠. 게다가 2028은 지금 많은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 2026과 2027은 그 흐름 속에서 무언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시행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이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대학은 어떻게 이 요강을 발표하느냐? 아래 보시는 것처럼 고3이 됐었을 때 5월 말에 수시 요강, 8월 말 초록색 보이시죠? 정시 요강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 시행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변화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행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링컨 그림을 왜 보여드렸느냐 이겁니다. 시기별로 고1부터 고3까지 이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아 이게 큰 마스터 플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시기별로 무언가를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계획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내용들을 여기 있는 입학처에서 직접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두 가지 과제 중에 바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댁에 가실 때 반드시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대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학에 어딜 들어가시라고요? 입학처. 땡땡 대학 입학처에서 찾아서 검색해서 반드시 시행 계획이 됐든 요강이 됐든 아래 있는 정보 보이시죠? 입시 결과, 전형별 안내 그리고 전공 가이드북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들은 반드시 한 번씩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관심 있는 대학이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적어도 두세 개 대학들을 훑어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정확한 숙제를 하나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부산 강의이기 때문에 부산 대학만 몇 개 가져왔어요. 부산대학교 뭐라고 보이시죠? 전공 선택을 위한 진로 가이드북이죠.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입학처입니다. 그렇죠? 부경대도 전공 가이드북이란 게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아대도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홈페이지에. 각 과별로. 게다가 뭐 신라대 같은 경우도 진로진학 가이드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전형 무엇이 됐든 간에 기본 자료는 이런 설명회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정보를 얻으시고 그냥 단순히 유튜브나 사교육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시작은 내가 원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원전은 입학처에서 시작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학생 수와 학급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대개 자녀들이 동기생 숫자가 몇 명인지 매해 8월 말이 되면 교육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보이세요? 학생 숫자 보이시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게 작년 통계잖아요. 그렇죠? 작년 통계입니다. 올해는 8월이 아직 안 됐죠. 보시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는 이 고3에 대한 이 친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겠죠. 이 친구들까지 다 40만 대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중3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44만 5천이 되겠죠. 이 친구가 근데 고3이 되면요. 한 43만쯤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애들 잘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통 어디론가 이동하죠. 어디론가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밖으로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학생 수가 조금씩 주는 편이에요. 조금씩.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 아이의 동기생 숫자는 대략적으로 44만, 43만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유난히 많이 있는 연령이 보이시죠, 그렇죠?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황금돼지띠라든지 백호랑이띠 그리고 흑룡띠까지, 그렇죠? 제가 2달 전쯤에 학부모 대상 강의를 갔더니 이 띠 3개의 띠에 다 자녀가 있는 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정확한 가족 계획이죠, 그렇죠? 여기 중3 학생입니다. 숫자 어떠시죠? 앞에 고1과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아니에요. 황금돼지띠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 중2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 흐름 전체로 보면 확실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보다 중2 학생이 좀 적은 건 맞죠. 작년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동기생 숫자는 지금 현재 44만 5천이다. 자, 그리고 그다음이 뭐냐? 학급수예요. 학급수는 제대로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학급수를 말씀드리는지는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십니다. 학급수 한번 보시죠. 고등학교 학급수를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됐었을 때 3학년이 됐었을 때 대략적으로 학급수가 18,000반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000반. 자, 우리 아이들 동기생 숫자는 44만 5천, 학급수 몇 반요? 18,000반. 이건 기억하십시오.
자, 어디 가서 정보를 얻으시라고요? 어디 가서요? 입학처입니다. 계속 복습할 거예요. 자, 학생 수 얼마라고요? 44만 5천. 학급 수는요? 18,000반.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의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여기 사실은 4분 단위나 되기 때문에 시간 있으면은 대학 하나씩 불러보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을 한 10초, 15초 드릴게요. 대학 최대한 한번 세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서울의 대학이 몇 개나 되느냐 한번 세보십시오. 자, 손가락은 넘어섰을 것 같고요. 발가락은요? 20개 이상 세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 무려 40개가 넘습니다. 42개에다가 플러스 2는 뭐냐? 가톨릭대와 경기대의 서울 캠퍼스가 있어요. 가톨릭대는 성희 캠퍼스가 의대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대도 서울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호텔 관광 계열 쪽으로. 전국의 수험생 숫자입니다. N수생 포함이에요. 여기 보시면 2021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부터 올해 2024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까지 좌측은 응시한 학생 숫자예요. 접수한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접수 좌측은, 우측은요 실제로 응시한 학생 숫자예요. 올해 실제로 수능을 접수한 학생 숫자가 50만이 좀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50만이 좀 넘는 학생들이 실제로 수능을 본 학생은 44만 4천 정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 10% 남짓이 항상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 친구는 이미 수시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학을 수능시험이 필요 없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그 중에는 꼭 수험표를 통해서 할인이 필요한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수도권 74개 대학이에요. 이제 서울만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전체로 확대해 볼게요.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이 정도까지가 범주예요. 어찌 보면 74개 대학 전부 다 정원대 모집 인원을 다 합쳐보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박스를 줄여가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직까지는 잘 보이시죠? 뒤에 계신 분들도 13만 6천 정도 됩니다. 좀 더 빨리 가볼게요. 선호대학입니다. 아버님 어머니 혹시라도 정말로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나머지는 안 좋은 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죠? 대부분이 안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선호대학은 제가 그나마 중립적인 표현이 없을까라고 해서 고민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냥 선호하잖아요, 우리가 그 대학을. 좋은 대학은요, 아이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거기서 자기 꿈을 키울 수 있으면 다 좋은 대학인 거예요. 그 생각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을 한번 추려볼게요. 11개 대학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 보이시나요? 이제 조금씩 갸우뚱하기 시작하시죠, 그렇죠? 11개 대학 4만입니다. 15개 대학 5만이에요. 제가 굉장히 거칠게 표현해 볼게요. 11개 대학 4만, 15개 대학 5만입니다. 교대가 4천 정도가 조금 못 되고요. 거점 국립대가 34,500 정도 됩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2025 시행계획 기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최신 자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대학들을 제가 또 굳이 추려온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학 전체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과 거점 국립대 포함하면, 교대 포함하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전체 아닌가요? 그렇죠? 이걸 다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7만 5천 정도가 되죠.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숫자 몇 명요? 44만여 명. 그렇죠? 학급 수가 몇 반이라고요? 18,000반. 비슷하지 않나요? 18,000반. 반에서 몇 등이죠? 예.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은 기본적으로 돼야 그래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 대학은 뭐라? 쓸 수 있다. 간다라는 표현은 모르겠어요. 쓸 수 있다.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